자, 지금부터 이제 특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약은 저희가 누구누구 지금 현재 우리가 보험가액이라든가 보험금 산정하게끔 되어 있냐면 우리 소하고 그다음에 돼지 쪽만 이렇게 지금 현재 교재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소에서 먼저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을 봐볼게요. 자, 소만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누구냐면 소 도체결함 보장 특약입니다. 소 도체결함 보장 특약. 자, 소만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도체 결함이 있다는 소리겠죠. 결론은 뭐냐면 자, 우리 소가 어디로 도축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도축장에서 소를 도축을 해보니까 얘가 결함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얼마? 얘가 원래 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결함이 있다 보니까 얼마밖에 못 받았다. 300밖에. 얘가 바로 경락가격이에요. 결함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경락가격이야. 그래서 경락을 300밖에 못 받은 겁니다. 그럼 내가 얼마 손해 발생한 거예요? 200만 원. 이 손해를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200만 원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특약 이름이 소 도체결함 보장 특약입니다. 도체 결함이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을 했냐면 사고소의 도체 등급과 같은 등급의 전국평균 경락가격과 이 경락가격과 사고소 도체의 경락가격으로 계산한 한도 가액으로 차익으로 보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론 이거예요. 즉 정상 도체 이게 바로 얼마짜리였냐면 얘가 지금 500만 원이었다는 거죠. 500만 원. 여기가 지금 500만 원이야. 500만 원에서 이 경락가격을 뺀 거죠. 결론은 이건 뭐냐면 어디에서 보험가액에서 뭘 뺀 거예요. 보험가액에서 경락가격을 뺀 거에 바로 뭐가 된다? 손해액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 이거 있잖아요. 여기 한도 가격 있잖아요. 이 한도 가격 보험가액. 자, 보험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사고 전달 거 씁니다. 전월. 얘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들 전전을 썼죠. 전전을. 근데 전전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전달 거 써요. 전달 거. 그 전달 거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경락가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경락가격으로. 경매가격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경매가격은 우리가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은 바로바로 업데이트 안 되니까 우리가 전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경매가격을 쓰기 때문에 바로 전달 것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제 자료가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의할 점은 우리가 전달 거 쓴다는 거 이것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 전을 전국 지역 경매 평균 가격에다가 자 도체중 자 킬로그램을 아니에요 100kg니 킬로그램을 갖다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가격 있죠. 이 가격 이 경매 가격은 어디에서 추평원에서 가격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보험금 봐보십니다. 보험금은 공식은 우리 지급보험금 있잖아요. 보통약관하고 보험금 공식은 같습니다. 즉 어디예요? 전부보험이나 초과보험인 경우에는 여기요. 공익 경우에는 뭘로? 손해액 전액을 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뭘 빼라고 그랬냐면 자기부담금을 차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어디에서 손해액에서 뭘 빼고 줘라? 자기부담금을 빼고 줘라 그랬습니다. 근데 자 일부보험이에요. 일부보험. 일부보험 경우에는 비례보상을 하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비례보상한 거에서 뭐 빼라? 자기 부담금을 빼라는 그런 의미예요. 일부 보험인 경우는. 근데 얘는 즉 가축 목적물에 딸린 거잖아요. 축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80% 이런 내용 없어요. 얘는 그대로 그냥 손해액에다가 그냥 보험 가액분의 가입 금액으로 해서 우리가 바로 비례보상해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를 합니다. 얘는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몇 프로짜리냐면 얘는 자기 부담금이 자 20%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지급보험금을, 지금 뭐예요? 소도체결함 보장특약의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세요. 그랬어요. 자, 한우 수컷입니다. 결함 원인은 근출혈이에요. 그리고 가입 당시 보험 가입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경매 평균 가격 줬어요. 그리고 사고소의 도체중은 350kg고요. 자, 경락가격 줬습니다. 320만 원. 사고일은 7월입니다. 사고일이 7월이기 때문에 우리 몇 월 달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6월 달 거 가져오라는 소리예요. 18,200원. 그럼 보험 가액을 한번 산정해 볼게요. 같은 등급이라겠죠. 보험 가액은 자 여기 도체중 350kg 곱하기 전월 경매 가격 18,200원 하게 되면 이 보험 가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 나왔죠. 637만 원. 자, 그럼 이 보험 가액과 가입 금액을 비교했더니 뭡니까? 지금 보험 가입 금액이 더 적죠. 결론은 뭐예요? 얘가 지금 현재 무슨 보험입니까? 얘가 일부 보험이죠. 그럼 일부 보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고 줘라? 비례보상하고 주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계약자의 손해액을 빼겠습니다.
손해액은 이 보험가액에서 637만 원에서 뭘 빼는 거예요? 경락가격. 320만 원을 빼게 되면 내가 손해 본 게 얼마가 나오냐면 317만 원을 지금 손해를 본 겁니다. 뭘로 인해서? 건출혈로 인해서. 근데 이 317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는 일부 보험이기 때문에 뭐하고 줘라? 비리보상하고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317만 원에 자 비리보상한 겁니다. 자, 거기에서 자기 부담이 얘는 20%잖아요. 그래서 20% 공제하고 계약자한테 199만 580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소도체계란 보장 특약에 대한 이유 아니 내용을 아시겠죠? 자, 이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지 보겠습니다. 자, 대지에서는 우리가 질병위험 보장 특약하고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축산유지 위험 보장 특약이 나옵니다. 자, 질병. 자, 우리가 대지는 어디에서? 특약에서 질병을 보장합니다. 특약에서. 자, 우리 대지는 주계약에서 어떤 거 보상을 하게 되냐면 폐사. 뭘로 인해서? 풍, 수, 설, 그 다음에 지진,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폐사했을 때 주계약에서 보상을 해주죠. 자, 즉 이렇게 주계약에 폭염이라든가 질병, 자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 어디에? 특약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자가 특약에서 선택해서 가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특약에서 첫 번째가 나온 게 바로 질병위험보장 특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질병위험보장 특약에서 우리가 모든 질병을 다 보상해 주는 건 아닙니다. 대지는 딱 3개, 뭐요? TG, PG, 로타바이러스. 즉 전염성 이장병, 대지 유행성 설사병,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이 3가지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대지가 폐사를 했다.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 갖다 질병위험 보장 특약입니다. 봐볼까요? 자, 그럼 손해액은? 자, 보상할 손해액은 아래의 공식에 따라서 어떻게? 일단 보험가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럼 보험가액은 우리가 뭘로 결정해버리냐면 모돈두수로 합니다. 여기서 모돈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엄마 돼지, 종빈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면 종빈 돈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종빈 돈이 우리가 1년에 이 2.5라는 것은 거의 회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전율. 즉 우리 돼지가 약 임신 기간이 약 118일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1년에 이 돼지가, 엄마 돼지가 아이를 몇 회 정도 분만하냐, 그 회전율이에요. 그럼 평균 2.52 정도 회전율을 갖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엄마 돼지가 지금 아이가 이 있잖아요. 질병위험 보장은 결국 우리 자돈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특약이라고. 그러면 자돈이 결국에는 폐사를 해버리면 그 자돈이 육성돈이 되지 못하고 육성돈이 없으면 비육돈이 없고 그럼 우리는 결론은 뭐합니까? 출할 돼지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이 자돈에 대한 보상을 엄마 기준에서 보험가액을 산정한다 이 말이에요. 엄마가 결국엔 분만을 2.5회 정도 분만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걸 해서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그런 공식으로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보험가액은 모돈두수 곱하기 2.5 곱하기 자동가격이에요. 우리가 이 질병위험 보장 특약 있잖아요. 보험가입. 특약 보험가입 금액도 이렇게 설정을 해요. 이 공식 똑같아요. 가입 금액도. 모돈수 곱하기 2.5 곱하기 자동가격으로 해서 보험 가입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입 금액과 그 다음에 사고 당시에 모돈수 있잖아요. 이 두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뭐예요? 전부보험이다, 초과보험이다, 일부보험이다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고 당시에 자 보험 가액은 이렇게 산정을 하죠. 그러면 여기 손해액 있잖아요. 손해액. 이 손해액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돼지 보험금 산출 돼지 있잖아요. 돼지. 각각의 돼지 있잖아요. 돼지 보험 가액 산출 공식 있잖아요. 그 공식에 따라 다르는 거야. 예를 들자면 방벌로 자 TGA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돈이 포유가 100도가 폐사했고요. 그다음에 이유가 200도가 폐사했다고요. 그럼 우리가 자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 가액을 사고 당시에 보험 가액을 어떻게 선정한다고 그랬냐면 협정 가액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정해놨다고 그랬죠. 자, 너가 죽으면 포유가 죽으면 10만 원을 줄게. 이유가 죽으면 15만 원 줄게. 이미 다 이렇게 정해놨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얘가 폐사했죠. 그럼 이 애들 여기다 곱하기 10만 원, 곱하기 15만 원 하게 되면 얘가 결론은 뭐예요? 폐사 두수니까 얘가 바로 손해액이 된다는 소리죠. 자, 이 손해액이 바로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 손해액에 대해서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부담을 공제하고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손해액을 줄 때 가입 당시의 보험 가입 금액과 사고 당시에 바로 이 보험 가액을 비교를 해서 전부보험이냐, 일부보험이냐, 초과보험이냐를 우리가 비교를 해서 이게 일부보험인 경우에는 비리보상에서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자기 부담금에 있어서는 얘는 조금 다릅니다.
즉 질병으로 인한 사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최소 자기부담금을 일단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최소 자기부담금이 얼마냐면 바로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이 질병도 맥스예요, 맥스. 즉 산출된 금액하고요. 즉 자기부담비를 적용해서 산출된 그 자기부담금과 20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걸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 자기부담금. 그래서 이렇게 이 공식으로 우리가 자기부담금을 산출하는 애들은 누구누구라고 저희가 정리를 했었냐면 대지에서는 누구누구예요? 질병으로 인한 관계, 그 다음에 폭염으로 인한 사고, 그 다음에 정기적 장치 이연 보장으로 인한 사고, 그리고 가금도 마찬가지죠. 가금도 누구로 인해서 폭염으로 인한 거, 그 다음에 정기적 장치로 인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자기부담금을 이 방식으로 해서 산출한다고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예시 한번 봐볼게요. 자, 대지에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세요. 자, 질병 3천만 원 보험 가입해놨고요. 폭염도 가입해놨습니다. 자, 주계약의 보험 가입 금액은 1억입니다. 자기부담비율 10% 이 계약자는 가입을 해놨습니다. 자동가격 10만 원이고요. 그리고 자, 사고 원인을 봤더니 자, 뭘로? PED로 폐사를 한 겁니다. 이때 발생한 손해액은 1,000만 원이고요. 사고 당시에 모돈수는 100두입니다. 그럼 여기다 그대로 하면 되겠죠. 일단은 사고 당시에 보험 가액을 산정해 봅니다. 사고 당시에. 자, 100두 곱하기 자, 2.5 곱하기 자동가격 조건 줬어요. 10만 원.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고 당시에 보험 가액이죠. 그럼 이 가격이 얼마가 나오냐면 자, 2,500만 원이에요. 여기가 2,500만 원입니다. 그럼 이 2,500만 원과 뭘 비교해라? 가입 금액을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가입 금액이 더 많죠. 그래서 얘는 물론 초과보험이죠. 그럼 초과보험이기 때문에 이때 이 보험금은 어떻게 그냥 손해액에서 뭘 빼고 줘라? 자기 부담금을 빼고 주라고요. 근데 대신에 이 손해액이 보험 가액 한도로 주는 거죠. 얼마 한도? 2,500만 원 한도로 주는 겁니다. 보험 가액. 3천만 원이 3천만 원 다 주는 거 아니죠? 보험 가액 한도로 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손해액을 조건 줬습니다. 얼마? 손해액이 1,000만 원이에요. 자, 그럼 1,000만 원 줘야 되죠. 그런데 이때 자기부담금 우리가 비교하라고 그랬죠. 바로 어떻게? 이 손해액 1,000만 원에다가 자, 자기부담 10%입니다. 10% 하게 되면 100만 원. 자, 이 100만 원과 뭘 비교해라? 20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걸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큰 게 200만 원이기 때문에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얼마? 자, 800만 원을 우리는 뭘로? 이 질병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주는 겁니다. 자, 여기 해설 봐볼게요. 2,500. 자, 큰 금액. 즉, 손해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그래서 100만 원하고 20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거. 그래서 보험금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자, 800만 원입니다. 얘가 만약 일부 보험이다 했을 때는 어떻게? 비리보상해서 주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얘도 똑같네요. 자, 봤더니 자, 3천만 원이에요. 이번엔 자기부담 비율이 20%. 10만 원. 그 다음에 폭염 가입되어 있고요. 자, 똑같이 1,000만 원. PED 100두.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비용이 되면 잔존물 처리 비용이 나간 겁니다. 자, 이럴 수 있겠잖아요. 그 잔존물 처리하기 위해서 폐사됐으니까. 자, 그럼 자, 그럼 우리 사고 당시에 보험 가액을 또 구해봐야 되죠. 사고 당시 보험 가액은 모돈수 100두 곱하기 2.5 곱하기 자, 자동 가격이 10만 원. 그럼 똑같이 얼마예요? 2,5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2,500만 원. 얘도 무슨 보험이 되겠구나? 아, 초과보험이구나 그 말이에요. 결론은 보험 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험금은 뭐예요?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에요.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자, 근데 이때 자, 우리는 이제 자기부담금을 구해봐야 된다고요. 근데 자기부담금은 우리가 잔존물 처리 비용도 자기부담금 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같이 구하시면 됩니다. 즉, 자, 여기 손해액 3천만 원. 아니,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에 우리가 상한선은 10%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100만 원에서 80만 원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80만 원 다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은 1,080만 원. 왜냐면 얘도 자기부담금 주기 때문에 함께 계산이 됩니다. 1,080만 원에 20%예요. 0.2. 하게 되면 이 자기부담금이 얼마냐면 여기 자, 1,080만 원 자기부담금이 216만 원이 나온 겁니다. 결론은 자, 이렇게 얘는 이 216만 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둘 다예요. 누구 거하고 목적물 손해액하고 그 다음에 잔존물 처리비용 손해액 둘 다 자기부담금 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216만 원과 200만 원 중 큰 금액인 얼마 적용해라? 216만 원이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자한테 나가는 돈은 얼마가 되냐면
8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해서 자 이렇게 잔존물 처리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 자기 부담금 결론은 큰 값이죠. 큰 값. 뭐예요? 즉 목적물 손해액 플러스 잔존물 처리 비용. 잔존물 처리 비용. 자, 이 금액에다가 자기 부담비를 곱한 이 금액과 얼마예요? 20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걸 갖다가 우리는 뭘로 선택하면 된다? 자기 부담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축산휴지 이연보장 특약이에요. 축산휴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부터 한번 봐볼까요? 축산휴지라는 것은 보험 목적의 손해로. 이 보험 목적의 손해라는 건 뭡니까? 즉 돼지가 폐사했다는 거죠. 근데 이 폐사는 전부가 폐사할 수 있고요. 또는 일부만 폐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전부라는 것은 우리가 축사 5곳 동이 있는데 전부 다 휴업하는 거죠. 여기는. 근데 일부라는 것은 5개 동에서 일부 피해만 발생해서 2개 동이 뭐 하게 된다? 휴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 우리가 축산휴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전부 또는 일부 축산업 중단을 의미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휴업함으로 인해서 2개 동이 휴업함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영업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왜? 나는 이 축산 그 동에서 열심히 돼지를 키워서 얘를 출하를 시켜서 고기를 돼지를 팔아서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되잖아요. 난 손실이 발생한 거잖아요. 자, 그걸 갖다가 축산휴지 손해라고 표현합니다. 봐볼게요. 보상 위험에 의한 손해를 입은 경우가 축산업이 전부 또는 일부 중단하여 발생한 사업이익. 자, 여기까지. 즉, 제가 원래는 지금 자 5개 동을 하고 있는데 몇 개가 쉬고 있냐면 2개 동이 휴업이야. 그럼 원래 제가 5개 동을 정상적으로 가동했을 때 나의 이익이 얼마였냐면 1,000만 원을 돈을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2개 동이 휴업이고 내가 몇 개만 지금 돌고 있냐면 3개 동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럼 이때는 내 이익이 얼마밖에 발생을 안 하고 있냐면 700만 원밖에 이익이 발생 안 해요. 즉 2개 동 휴업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 손실을 보고 있냐면 300만 원 손실을 보고 있죠. 이 300만 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축산휴지 손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일부가 중단됐어요. 내가 발생되는 이때 이 사업이익이 내가 지금 얼마를 말하냐면 여기서는 700만 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상 위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내가 가동했을 때는 예상되는 사업이익 이 말은 지금 현재 제가 예시한 1,000만 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 1,000만 원과 700만 원의 차감. 이 차감 금액이 지금 이제 얼마예요? 300이죠. 자, 이 300만 원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축산휴지 손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익이라고 봐보면 한도당 평균 가격에서 뭘 뺀 거다? 경영비를 뺀 걸 갖다 우리는 사업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도당 평균 가격에서 여기요. 사업이익이라는 것은 결국 이 공식. 자, 이 공식이 이게 나왔잖아. 이거 뭐냐면 한 두당 평균 가격에서 뭘 빼라? 경영비를 빼라고 그랬어요. 자, 이 경영비를 빼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업이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여기 한도당 평균 가격은 어떻게 산출하니 그 말이에요. 한도당 평균 가격은 자 비육돈, 육성돈, 후보돈의 보험 가액에서 정한 비육돈 생체중량입니다. 생체중량 100kg의 가격으로 우리는 산출한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기 5번에 우리 여러분들 비육돈 보험 가액 산출하는 공식 배우셨죠? 비육돈 보험 가액 산출하는 공식을 어떻게 됐냐면 자동 가격 플러스 적용 체중 마이너스 30kg 곱하기 자 분모가 80분의 110kg 비육돈 수치 가격 마이너스 자동 가격 자 이거 이미 배웠잖아요. 이 공식으로 우리가 한도당 평균 가격을 산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때 자 생체중량 100kg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적용 체중은 결론은 우리가 100kg. 100kg라는 것은 몇 킬로까지예요? 110kg 비만까지를 우리는 뭐라 하겠습니까? 적용 체중을 몇 킬로로 준다겠어요? 105kg 준다겠죠. 근데 여기는 100kg니까 결론은 적용 체중이 몇 킬로가 온다는 소리예요. 100kg니까 100kg 이하니까 적용 체중이 95kg 온다는 소리잖아요. 95kg 적용 체중이.
생체중량이 100kg니까 생체중량 100kg일 때 우리는 적용체중이 95kg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용체중 95kg. 생체중량 100kg. 근데 적용체중은 95kg. 자, 이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가격을 갖다 우리는 뭘로 인정을 해주냐면 한두당 평균 가격으로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비라는 것은 평균 경영비고요. 자, 그 다음에 이익률 구하는 공식이에요. 방금 우리 한두당 비육돈. 자, 100kg 우리 평균 가격 방금 구했잖아요. 거기에서 평균 가격에서 뭘 뺀 거? 경영비를 뺀 게 바로 이익률이에요. 근데 이렇게 산출된 이익률이 16.5% 자, 미만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0%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익률 최소 16.5%로 우리가 수정해 줍니다. 최소 이익률을 16.5%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이익률은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냐면 결론은 뭐예요? 자, 제가 휴업함으로 해서 우리는 손해액을 산출해야 돼요. 그만큼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그럼 이 손해액 산출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얘예요. 여기 봐보시면 손해액은 바로 뭐다? 보험가액이야. 다시 말해서 보험가액이 뭐가 된다고요? 손해액이 되는 겁니다. 손해액이. 그럼 자, 이 보험가액인데 바로 이 공식이 무슨 공식이에요? 보험가액 산출하는 공식이에요. 자, 모든 게 엄마 돼지 종빈돈을 하는 겁니다. 결론은 종빈돈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자돈 생산이 안 되죠. 그럼 자돈이 없으면 얘가 육성돈이 없죠. 육성돈이 없으면 비육돈이 없는 거죠. 자, 그만큼 우리가 뭘로 이 엄마 돼지의 기능에 따라서 그 축사가 운영이 되냐 안 되고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종빈돈을 다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종빈돈에다가 기본 10 줍니다. 그리고 방금 산출한 100kg짜리 평균 가격에다가 방금 그 이익률. 근데 이 이익률이 16.5%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는 최저 16.5% 적용한다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종빈돈은 두 가지죠. 임신, 분만, 포유. 이걸 갖다 우리가 종빈돈 기능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종빈돈은 후보돈이라는 것은 아직 종빈돈이 아니죠. 종빈돈이 대기이한 돼지잖아요. 그래서 후보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유 기능이 없는 돼지도 바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 종빈돈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능이 있는 종빈돈만 저 숫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보험금은 바로 뭐가 되냐면 손해액이. 자, 손해액이 바로 보험금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축산유지 이연보장은 뭐한다?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서 자, 얘는 축산휴지로 인해서 산출된 보험금은 뭐예요? 바로 뭐가 된다? 손해액이 바로 보험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산휴지는 바로 이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뭘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 화재로 인해서 이번에 돼지가요. 원래 제가 1000두가 있었는데 그중에 몇 두가 500두가 폐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자, 이 500두에 대해서는 의님이 어때요? 우리가 가축 계약자한테 가축 보험금을 공식을 산출해서 가축 보험금을 이미 계약자한테 지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돈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왜? 지금 500두가 폐사함으로 해서 축산업이 일부가 어때요? 일부가 쉬는 거잖아요. 일부가 휴업이에요. 그럼 이 휴업에 대한 손실보험금을 다시 또 추가로 주는 거예요. 그 돈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축산휴지 손해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이 보험금을 다시 또 추가로 주는 겁니다. 이 가축보험금하고 얘하고 별개입니다. 가축보험금 이미 지급을 했어요. 근데 축산업이 일부 심으로 인해서 또는 전부가 휴업함으로 인해서 주는 돈을 갖다가 축산휴지 손해보험금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축산휴지 손해보험금은 바로 뭘 한다고요? 손해액을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손해액은 바로 뭘로 구한다? 바로 이 보험가액의 손해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보험가액 구하는 공식은 바로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야 할 것들이 다 뭐냐면, 자, 이거 가격 구하셔야 되죠? 그리고 또 뭘 구해야 돼요? 이 이익률을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자, 여기 이익률 구하는 공식 이거 하셔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또 이 100kg 평균 가격 구하는 공식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익률이 16.5% 미만인 경우에는 16.5% 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축산유지 한번 봐볼게요. 보험금을 산출하세요. 주계약 있고요. 그 다음에 특산유지의 가입 금액이 900만 원이에요. 자기부담이 20%. 자, 주계약에 대한 자기부담이라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5천만 원. 자, 그럼 이때 사고 당시에 종빈돈이 자 7마리, 7두, 7두가 있습니다. 돼지가 일부 폐사해서 축산업이 일부 휴업했어요. 그리고 주계약 가입 금액, 가액. 자, 여기 5천만 원 주계약이고 주계약에 대한 보험 가액이 5천이에요. 자, 이익률이고요. 자,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로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 그대로 보시고. 자, 첫 번째. 방금 보험가액을 산출하라고 그랬죠. 보험가액은. 순서대로 해봐요. 보험가액은. 종빈돈 곱하기 10. 그 다음 곱하기 한두당 100kg짜리 한두당 가격 곱하기 뭐예요? 이익률이야. 이익률. 그럼 여기 종빈돈, 사고 당시 종빈돈이 매일 7두. 7 곱하기 10. 자, 한두당이 가격 우리가 구해야 되겠네요. 여기 공식 있죠? 그럼 100kg 한두당 가액은 방금 그랬죠. 자동 가격. 자동 가격 18만 원 플러스 적용 체중 95kg. 자, 여기 몸무게 자, 몸무게가 아니 95 자동 여기 자동 95 곱하기 35 30 그다음 80분의 자 110kg 비육돈 수치 가격이 여기 나왔잖아요. 45만 원. 45만 원 마이너스 자동 가격 18만 원. 자, 이 금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자,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자, 이 금액이 39만 9,375원 나왔죠. 그래서 자, 이 금액이 여기 자, 여기 금액이 39만 9천 아까 39만 9,375원. 375원 나왔죠. 그럼 여기 나온 거예요. 이게 39만 9,375원 나왔습니다. 자, 이익률. 이익률이라는 것은 얼마예요? 이 100도 이 가격 그대로 쓴다겠어요. 즉 39만 9,375원에서 자, 경영비 28만 원이죠. 여기 이거 분해 39만 9,375원 마이너스 28만 원. 얘가 바로 이익률이죠. 그러면 이익률 가보시면 여기요. 자, 이익률. 이익률이 약 29%예요. 그럼 다 산정됐네요. 자, 보험가액. 종빈돈 곱하기 C 곱하기 100kg 한두당 가격 이익률 하게 되면 보험가액이 810만 7,312원이에요. 이 보험가액이 바로 뭐가 된다겠어요? 손해액이 된다겠죠. 그럼 축산유지위원부장 보험금은 바로 손해액이 바로 뭐가 된다? 보험금이 됩니다. 자기부담금 공제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내용. 다음 두 번째 또 똑같이 보험금이에요. 자, 주계약 있고요. 10%고요. 그 다음 100kg 여기는 가격을 아예 주었습니다. 100kg 가격이 얼마냐면 40이에요. 축산유지 가입금액 200이고요. 자, 경영비 줬습니다. 35만 원. 그리고 종빈돈 봤더니 임신 불가가 2두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종빈돈 수가 몇 두예요? 18두만 적용하라는 소리예요. 자, 이익률 산출했더니 얼마냐면 여기요. 자, 이익률이 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얼마 분의 40만 원 분의 자 40만 원 마이너스 35만 원. 자, 이거잖아요. 그럼 결론은 5만 원 나누기 40만 원은 12.5%에서 자, 16.5%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몇 프로 적용한다? 16.5% 적용한다. 자, 손해액, 종빈돈. 자, 2두 뺍니다. 임신 불가. 18두, 10. 한두당 가격 40만 원. 이익률. 그래서 1,188만 원. 바로 이제 보험 가액이 뭐가 된다고? 얘가 손해액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손해액 1,188만 원이 뭐가 된다? 보험금이 되는 겁니다. 보험금이. 그래서 자,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해서 지금 가축 자, 제가 이렇게 특강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즉 가축부터 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가축을 결론은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과정을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축 보험금. 즉 가축을 보험금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려면은 어떻게 해라? 즉 전부보험이다 또는 초과보험이다. 이때는 뭐 해라? 손해액에서 뭘 줘라?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고 주세요. 근데 일부 보험이다. 그렇게 되면 비례보상을 하는 겁니다. 즉 손해액에다가 보험 가액분의 보험 가입금액 자 여기에서 뭘 빼고 줘라? 자기 부담금을 빼고 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험금을 주려면 결론은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자, 손해액을 알아야 되고 또는 보험 가액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축종별로 우리가 보험 가액을 전부 다 산출해 보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한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한우, 유구, 젖소. 그다음에 이제 돼지에서 돼지, 엄마돈, 즉 종빈돈, 종모돈, 그다음에 육성돈, 비육돈, 후보돈, 그다음에 자돈. 그다음에 이제 가금류로 갔잖아요. 가금류에서 자, 가금류에서는 어떤 거? 산란계가 제일 많이 중요합니다. 산란계.
그다음 나머지 우리 가축들에 대해서는 협정가액으로 보험 가입을 하는 애들은 바로 보험 가입 금액이 사고 당시에 이제 협정, 즉 보험 가입이 됩니다. 걔들을 손해율 산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엔 축사가 좀 특이하게 주계약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축사에서 보험금 산출 시기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축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전부보험 초과보험 것은 축사도 똑같이 어디에서 손해에서 자기 부담금을 뺍니다.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우리가 비례보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손해액에다가 분모가 보험 가액의 80% 분의 그 다음에 가입금액. 자, 여기에서 뭘 빼라? 자기 부담금을 빼고 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자기 부담금에 있어서는 축사 같은 경우에는 풍수설 지지는 자, 산출된 자기 부담금과 5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걸 적용합니다. 그렇지만 화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냥 산출된 자기 부담금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용 손해가 있는데요. 이 비용 손해가 가축 같은 경우에는 비용 손해가 5개예요. 잔손, 잔대기. 즉 잔존물 처리 비용, 손해 방지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이 있습니다. 자, 얘는 자기 부담금을 차감합니다. 자기 부담금을 다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대입금 보전비가 일부 보험인 경우는 얘는 어떻게 해요? 자, 비례보상합니다. 기타 협력비용은 비례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축사에 있어서 비용은 2개밖에 없습니다. 즉 잔존물 제거 비용과 손해 방지 비용이 있습니다. 이때 잔존물 제거 비용은 자기 부담금 차감합니다. 자기 부담금 차감하지 않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뭐한다?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비례보상을 합니다. 자, 얘가 이제 주계약의 메인이고요. 그 다음 이제 특약에서는 우리가 보험금을 있어서 특약에는 자, 소에서는 누구예요? 소, 도체계란 보장 특약. 그 다음 대지에서는 2개만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즉, 질병하고 축산휴지 이연보장. 보험금 산출에서는 이 2개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지금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그 개념을 잡으신 다음에 일단 보험금 구조부터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이 어떤 산출식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가. 보험금 산출식을 일단 정리를 한 다음에 왜 내가 보험 가액을 산정하고 또 왜 내가 손해액을 산정하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차츰 이렇게 계속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편하게 여러분이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축이 이렇게 좀 난해하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용어를 그동안에 많이 사용해 보지 않은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좀 낯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축 비중이 굉장히 양은 적은데 비중이 사실 높잖아요. 즉 15점에서 절대는 20점까지 지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축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축을 포기하면 합격선에서 좀 멀어질 수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제가 이 과목 일단 특강을 여기서 올려놓을 테니까 자,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